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듀크 에너지 그 2024년 연례 보고서를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요. 핵심만 좀 짚어볼게요. 작년 실적부터 해서 앞으로의 계획까지 중요한 내용들 알기 쉽게 한번 풀어보죠. 특히 작년에는 뭐 기록적인 허리케인 같은 그런 예상 못한 변수들이 꽤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도 재무 목표는 어떻게 맞췄는지, 그리고 요즘 화두인 에너지 전환, 이 큰 숙제는 또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그럼 2024년 성과부터 한번 볼까요? 그 조정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네네. 그게 5.90달러였어요. 일단 회사 목표 범위 안에는 딱 들어왔네요. 네, 그렇죠. 뭐 요금 승인이나 설비 투자 덕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허리케인 여파나 또 산업 수요가 약간 둔화되면서 쉽지만은 않았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4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규제기관에서 미리 승인받았다는 점,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오, 450억 달러요? 네. 이게 이제 앞으로 2025년, 2026년에 요금 인상 압박을 좀 덜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래된 석탄 발전소들, 이걸 천연가스로 바꾸는 작업도 계속 하고 있고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기가와트 넘는 천연가스 발전 승인 받은 게 뭐 대표적인 예시죠. 와, 그건 그렇고 98년 연속으로 분기마다 현금 배당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야,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하겠는데요. 2025년에도 배당은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작년 외부 환경은 정말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허리케인이 엄청났잖아요. 네, 정말 기록적이었죠. 보고서 보니까 뭐 데비, 헬렌, 밀턴 이런 허리케인들 때문에 복구 비용만 거의 28억 달러가 들었거나 앞으로 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타격이 컸겠어요. 맞습니다. 상당한 비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기술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자가복구 그리드 기술인데요. 자가 복구요? 그게 뭔가요? 네, 그러니까 전력망에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이 스스로 알아서 경로를 바꿔서 정전을 최소화하는 그런 똑똑한 기술입니다. 아하. 이걸로 230만 건이 넘는 정전을 막았다고 하고요. 총 1,100만 시간. 네, 1,100만 시간 이상의 정전 시간을 줄였다고 하니까 효과가 대단하죠. 와, 1100만 시간. 현재 고객의 한 60% 정도가 이 혜택을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걸 8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재생에너지 통합에도 꼭 필요한 기술이고요. 네,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기여 얘기도 있네요. 서비스 지역에 78개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유치했다고요? 네. 그래서 260억 달러 신규 투자, 그리고 16,000개 넘는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니 이건 꽤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물론 뭐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 바뀌는 규제 환경, 예를 들어 작년 4월에 미국 환경보호청 EPA가 내놓은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같은 거요. 네네. 이런 환경 규제 강화는 계속 부담이고요. 또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자체가 가지는 어떤 위험성이나 점점 중요해지는 사이버 보안 위협 같은 과제들도 계속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죠. 미래를 보면 듀크 에너지가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동안에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제조업 성장이나 기술 발전, 뭐 전기차 확산 같은 큰 흐름에 맞춰서 인프라 투자를 역대 최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죠. 맞아요. 특히 그 5개년 자본 계획 중에서 350억 달러 이상 이걸 발전 설비에 집중 투자한다고 합니다. 역시 핵심은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넷제로 달성 목표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걸 위해서 청정 에너지 전환에 아주 속도를 내고 있어요. 장기 에너지 저장 기술이나 차세대 원자력, 탄소 포집, 수소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신기술이 많네요. 네, 그리고 또 캐롤라이나 지역 자회사를 합병해서 2027년까지 10억 달러 이상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그런 목표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25년 조정 EPS 목표치는 주당 6.17달러에서 6.42달러 사이로 제시했고 네, 가이던스를 그렇게 내놨죠. 2029년까지는 매년 한 5에서 7% 정도씩 꾸준히 성장하겠다. 이런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네요. 네, 오늘 듀크 에너지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작년의 성과와 또 여러 도전들 그리고 미래를 향한 그 야심찬 계획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상이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단 실적은 방어했고 앞으로는 대규모 투자와 청정 에너지 전환, 이걸로 지속적인 성장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거겠죠. 과연 이 막대한 투자,
그리고 기술 전원 계획을 비용 효율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까? 또 규제 승인은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그렇죠. 중요한 문제네요. 특히 보고서에서도 살짝 언급하듯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거나 대규모로 검증되지 않은 차세대 원자력, 탄소 포집, 수소 이런 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부분은 앞으로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께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질문은 바로 이것 같습니다. 듀크 에너지가 2050년 넷제로라는 그 큰 목표를 향해 가면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가격, 즉 경제성, affordability 문제하고요. 또 안정적인 공급, reliability, 그리고 환경 목표 달성, 이 세 가지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그 까다로운 균형점을 찾아 나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오늘 저희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